네, 안녕하십니까. 헬로앱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그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기술 및 그 적용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그 내용에서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이고 약간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헬리오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할 때는 저희가 이제 3D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쪽에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기아 자동차와 같이 그 글로벌하게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경진대회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세계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강의할 때는 그 주제가 약간 좀 그 실제 어떤 그 메타버스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요.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사례 이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와 실감 콘텐츠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나 범위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실감 콘텐츠로 부르는 분들도 있고, VR로 부르는 분들도 있고, XR로 부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실감 콘텐츠, XR, 최근에 그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언론상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실감 콘텐츠라든가, XR, 이렇게 용어들도 많이 지금 정리가 돼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거의 VR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용어들이 지금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어가 잠깐 살펴보면 제가 여러 가지 그 실감 콘텐츠로서 활용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한 6 가지 정도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크게 우리가 이제 실감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콘텐츠는 크게 보면 그 영상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와 그리고 렌더링 기반, 3D 렌더링, 게임 기술을 쓰는 3D 렌더링 기반의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동안 VR, 실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고, 콘텐츠를 검색해 보면 어떤 데 가서는 이 360 VR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 갔더니 오큘러스 퀘스트나 여러 가지 VR 디바이스를 쓰고 보는 콘텐츠를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그 콘텐츠마다 좀 종류가 다른데 뭔가 부를 때는 다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크게 보면 여하튼, 네, 영상 기반의 콘텐츠와 3D 렌더링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이 다 VR이라는 어떤 용어로 좀 이제 불렸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물론 예전에 초창기 때는 VR과 AR 기술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진 MR, 예, 믹스드 리얼리티, 우리가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기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예전처럼 VR로 부를 것이냐, 여러 가지 인제 이런 혼선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크로스 리얼리티라는 용어로 XR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XR은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부를 때는 보통은 한글로 안 부르죠. 네. 그냥 XR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많이 이제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초월현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메타버스를 초월 공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약간 여튼, 네. 초월현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통합현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이 XR은 이 VR 기술과 AR 기술, 그다음에 MR 기술들을 총칭해서 이제 부르는 그런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R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이제 단어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AR은 이제 증강현실이죠.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의 VR 디바이스를 만들던 이런 기업들이 이제 AR 글래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AR 글래스는 이름에 AR이 들어가 있다 해서 뭐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부르죠. 자, 보통 이제 증강현실을 다룰 때는 딱히 뭐 이런 실제 어떤 현실 위에 그 가상의 정보를 띄우는 방법이 증강현실이긴 합니다만 약간 입체감이 없는 기존의 우리 그 포켓몬고와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에 좀 속했다라고 하면 혼합현실은 약간의 그 증강현실과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글래스를 쓰고 보는 증강현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혼합현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VR과 AR이 합쳐져 있는 형태, 약간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합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영상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순하게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입체감만 나뉘어지는 콘텐츠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한 영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3D 입체 TV를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 3D 입체 TV를 볼 때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용어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렇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영상이 이렇게 좌우로 붙어져 있는 이미지 포맷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검색을 하면 저렇게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입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들은 입체로 볼 수 있는 딱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만 이제 이 영상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간을 둘러보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반면에 360 VR, 여러분들 알고 있는 360 VR 영상들은 이제 별도의 그 360 VR 장비로 이제 촬영이 된 영상들은 360도 공간 전체적으로 이제 촬영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은 따로 뭐 포맷이 있는 건 아니지만 360 VR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이러한 형태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실감 콘텐츠 뒤쪽에서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만 실감 콘텐츠가 갖는 특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기존에 이미 여러분들이 봐 왔던 3D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예, 3D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3D 콘텐츠와 또 요즘에 일반들이 부르는 실감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그냥 뭐 VR 디바이스나 이런 거로 보면 다 실감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실감이 아닌가? 근데 또 뭐 360 VR 같은 경우는 VR 디바이스랑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또 실감 콘텐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실감 콘텐츠의 그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 다른 3D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와의 좀 차이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감 콘텐츠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 입체감과 공간몰이 기능입니다. 물리적 입체감과 공간몰이 기능인데, 자, 물리적 입체감 같은 경우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아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포맷이 이제 양한 영상 포맷에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그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자, 보통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때는 왼쪽과 오른쪽 눈이 봐야 되는 영상을 같이 만든 다음에 좌우로 붙이던가 아니면 위아래로 붙여서 우리가 양쪽 눈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둘 다의 포맷을 만듭니다. 그리고 3D 렌더링 기술, 게임 기술로 우리가 만들 때에는 그 안에 가상 공간 안에 카메라를 두 가지를 두 개를 집어넣어요. 왼쪽 눈에서 봐야 되는 카메라와 오른쪽 눈이 봐야 되는 카메라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는데 자, 우리가 이런 카메라를 보통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공간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왼쪽 눈이 봐야 되는 영상과 오른쪽 눈이 봐야 되는 영상을 가상으로 그 렌더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물리적인 입체감을 갖는 이제 이런 콘텐츠들은 반드시 그 스테레오 카메라라든가 양한 영상처럼
양쪽 눈이 봐야 되는 그 영상이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3D 콘텐츠는 뭐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미지가 없죠. 그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즐겨 하는 3D 게임들 보면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모노라고 그러죠. 모노 카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카메라로 만들어진 영상.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실감 콘텐츠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와 일단은 카메라에서의 좀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를 스테레오 카메라가 됐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이 됐든 물리적인 입체감을 만들 수 있는 영상 기술, 그런 카메라 기법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두 번째로 공간 몰입 기능입니다. 공간 몰입.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한 6가지 용어를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중에 공간 몰입이 예를 들어 공간 몰입을 딱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물론 여러 개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 공간 몰입 기능이 딱 '아, 이런 게 공간 몰입 기능이야.'라고 딱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60 VR 영상이에요. 예. 360 VR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기가 없어도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360 V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360 V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상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자,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스마트폰을 막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뭐 위를 봐도 되고 아래를 봐도 되고 옆을 봐도 되고. 자,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자, 유튜브에서 360 VR 영상을 검색을 하시고 스마트폰을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공간을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재현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의 이제 자이로 센서, 각 디바이스, VR 디바이스의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서 내가 보고 있는 각도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는 바로 이렇게 카메라의 회전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 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중에 내가 콘텐츠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 안에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공간 몰입 기능,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 해서 공간 몰입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실감 콘텐츠는 일반 3D 콘텐츠와의 차이점에서 보면 물리적인 입체감과 공간 몰입 기능을 주는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실감 콘텐츠를 지금 여러 가지 6가지, 물론 이제 6번은 빼고 6번은 그냥 뭐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니까 콘텐츠 종류를 보면 뭐 5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5가지가 뭐 다 실감 콘텐츠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이 중에 이 중에 지금 다음 장에 있나요? 예, 입체감을 주는 콘텐츠가 있고 물리적 입체감을 주는 콘텐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반드시 100% 확실하게 물리적 입체감을 주는 콘텐츠죠. 그죠? 자, 그리고 360 VR 콘텐츠는 물리적 입체감을 주는 360 VR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입체감이 없는 360 VR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360 VR 영상이 오리지널 원본 영상을 보면 한 프레임 영상이 가로축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 높이는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가로축으로 굉장히 긴 영상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입체감 있게 만들려면 우리 사이드 바이 사이드처럼 좌우로 붙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360 VR 영상은 입체로 만들려면 너무 기존의 원본 영상도 가로로 긴데 또 옆으로 길게 붙여버리면 굉장히 한 프레임이 너무 가로축이 길어져서 그래서 이 360 VR 영상 중에 입체 콘텐츠는 이 영상이 위아래로 붙습니다. 자, 위아래로 왼쪽 눈이 봐야 되는 360 영상, 오른쪽 눈이 봐야 되는 360 영상 이렇게 두 개가 위아래로 붙여서 입체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을 해 보면 입체로 볼 수 있는 360 VR 영상과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60 VR 영상은 물리적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상현실, VR 가상현실 콘텐츠와 혼합현실 콘텐츠, 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입체감을 주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자, 스테레오 카메라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물리적 입체감을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공간 몰입 기능을 갖는 콘텐츠를 보면 자, 공간 몰입은
지금 저기 빨간색 약간 보라색 같은 박스가 쳐져 있는 게 이제 입체감을 주는 콘텐츠고 AR 콘텐츠 같은 경우 증강현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물리적 입체감은 없어요. 예, 물리적 입체감은 없는데 이게 물리적 입체감을 주는 증강현실을 MR로 우리가 부르니까 그냥 AR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입체감은 없죠. 근데 공간 몰입 특징을 보면 자, 이 중에 공간 몰입 특징을 갖는 건 자,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1번을 제외하고는 다 공간 몰입 기능, 대부분 이제 센서와 연동된 공간 몰입 기능을 가지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매체를 통해서 도대체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XR이라는 거로 부르기도 하고 뭐 어디서는 뭐 혼합 현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AR 글래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계층 관계라든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전 시간에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덩달아 이제 실감 기술도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메타버스는 뭐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릴 만한 주제는 너무 예, 그런 제가 위치해 있는 건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예, 저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관점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 기존의 사례들을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실감 기술들이 있고, 실감 기술은 일단 저희가 영상 베이스는 배제를 하고, 3D 렌더링 기술로 일단은 저희가 좀 그 부분만 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보면, 3D 렌더링 기술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사례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그 안에 나와 있는 콘텐츠는 다 3D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일단은 기본으로 합니다. 네. 자, 3D 렌더링 기술이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뭐 그 안에 우리가 VR, 그냥 게임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VR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MR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3D 렌더링 기술. 거기에 우리가 이제 VR이 더 붙기도 하고, 뭐 MR이 더 붙기도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3D 렌더링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요. 그 안에 이제 기능적으로, 그 컨텐츠 안에 기능적으로 뭐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든가, 커머스를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이나 홍보, 관광 목적의 어떤 컨텐츠가 기획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셜 같은 그런 연동되는 기능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게임 요소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최근에 메타버스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면, 물론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정답은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직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닌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 이 트렌드를 표시하는 어떤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기술로 딱 이런 기술을 쓰면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지금 가고 있는 흐름에 우리가 이제 있는 거고,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봤더니 그런 사례들이 일단 뭐 3D 렌더링 기술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많이 지금 접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이러이러한 기능적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메타버스 사례와 기술들을 두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다 이제 누구든지 언급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거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도대체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 많이 언급되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능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 보면 일단 3가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제가 이제 꼽아 봤습니다. 러블록스라든가 어스투, 그다음에 제페토,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학 입학식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교육했던 사례들인데, 자 일단 3D 렌더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기술들, 특히 이제 3D 게임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도깨비 같은 그런 많이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임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3D 기반으로 돼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그 콘텐츠가 그러면 뭐 기존의 3D로 만든 게임도 다 그러면 메타버스냐. 그렇다라고 치면 기존의 3D로 만들어진 콘텐츠들 여기에 사실은 뭐 다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언급된 콘텐츠들 보면 이렇게 3D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뭔가 하나가 더 이상하게 특이하게 더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게임도 판매하고 그 아이템도 판매하고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사용자가 이 안에 콘텐츠 직접 만들 수 있는 커스텀 개발 툴까지 해서 약간 이 어떤 가상 월드 안에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요소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어스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가상의 부동산을 투자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죠. 네.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개념, 커머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페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 자체에 내부적으로 있는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대학 입학식이라든가 뭐 이런 모임 이런 경우도 보면 기존에 이제 3D 렌더링 기술 기반의 뭐 여러 가지 소셜이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실감 콘텐츠의 여러 가지 종류들 5가지, 용어로 보면 6가지인데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뭐 애너글리프라든가 스테레오그램이라든가 사실 그 안에 영상을 가지고 또 구분하는 그 용어들은 더 있긴 하긴 합니다만, 크게 여러분들이 좀 실제 접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용어로 보면 6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놨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전 시간에 제가 그 종류별로 제가 이 실감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3D 콘텐츠와 비교해서, 자 우리가 이제 물리적 입체감을 기존에 비해서 물리적 입체감을 제시를 하고 공간 몰입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 이 2가지를 제가 특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감 콘텐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용 디바이스, 예,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초창기 때는 뭐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오큘러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죠?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워낙 또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R로서는 뭐 KT에서 판매하고 있는 슈퍼 VR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MR 장비를 보면 대부분 MR 장비는 이제 AR 글래스나 아니면 뭐 AR 글래스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 최근에 홀로렌즈 2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가격은 한 500만 원대나 좀 비싸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AR 글래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구입할 수 있는 건 지금 LG 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AR 글래스, 엔리얼이라는 AR 글래스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AR 글래스 기반의 MR 장비들이 많이 지금은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어떤 3D 콘텐츠와 이 실감 콘텐츠의 차이를 보면, 3D 콘텐츠는 대부분 PC나 모바일에서 그냥 단순하게 플레이하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면, 실감 콘텐츠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전용 디바이스라든가 장비에서 구현되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입체감과 공간 몰입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런 기기들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게 사실은 그 이게 홀로렌즈는 비싸서 사기가 좀 힘들고요. 500만 원이다 보니까 뭐 개인들이나 사실 회사에서도 못 사요. 너무 비싸서. 저희도 물론 이거로 이제 두 대를 구매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에서도 500만 원씩 주고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기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AR 글래스 이제 엔리얼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기기인데 이제 국내 LG 플러스가 이제 독점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이 지금 69만 원인데 물론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가격은 싼데 구입 절차가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5G로 신규 개통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그 신규 개통할 때만 이걸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뭐 이 안경만 필요한데 사실 안경만 사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장비들을 이제 금년까지 무료로 그 제공해 주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서울 XR 실증 센터라고.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금년까지는 이제 무료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무료로 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에 가시면 이쪽 그 서울 XR 실증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거의 뭐 판매하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뭐 MR 장비라든가 VR 장비를 직접 다 대여해서 여러분들 개발을 테스트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런 실감 콘텐츠를 기반으로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도대체 기기가 없어서 이제 못 하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워낙 이런 요즘에는 이런 센터들이 많아요. 이런 기기들을 제공해 주는 나이파에도 아마 이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나 그 정부 사나 이런 센터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기기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실감 콘텐츠는 이제 사실은 실감 콘텐츠는 이제 기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100% 소프트웨어 영역이죠. 네,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툴로 네,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크게는 뭐 전문가용과 초보자용 툴로 보면, 전문가용은 당연히 뭐 유니티와 언리얼이 거의 뭐 양분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 두 개 툴이 어느 툴이 더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 툴은 크게 이제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 두 가지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 초창기 때는 이제 모바일은 유니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솔은 언리얼의 추세였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유니티도 많이 그 퀄리티가 많이 지금 좋아졌고, 그래서 또 이제 유니티는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크게 두 툴에 대한 어떤 뭐 차이성이 없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는 사실은 뭐 C샵이라든가 C++ 전문적인 개발 툴 기술도 있어줘야 되고, 또 3D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반면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헬로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이런 툴들을 저희가 또 제품화해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남은 시간은 저희가 이제 실감 콘텐츠를 만든 소프트웨어 사례로서 이런 저희의 어떤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떤 기능을 갖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 툴을 만들 때 약간 유니티를 좀 더 초보자용으로 타겟으로 하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했고,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제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헬로앱스에서 만든 초보자용 그 VR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툴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이제 기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이 콘텐츠 자체는 초보자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블록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코딩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체계를 저희가 이제 맞춰서 약간 유니티가 이제 전문적으로 C샵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C샵을 몰라도, 유니티를 몰라도 그런 언어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영상이 끝났고요. 자,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니티라는 툴로 만든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는 블록 코딩과 이제 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UI를 가지고 있고, 이 블록과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걸 실행하는 스크립트 엔진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가 게임, 메타버스 시나리오, 드론 여러 가지 쪽에 이제 응용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이제 지난주에 접수가 끝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회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이 경진대회도 이제 전문가 부문과 초보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초보자 부문 같은 경우는 이 헬로앱스의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대회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로앱스의 그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3D 콘텐츠가 되면서 기본적인 실감 콘텐츠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실감 콘텐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인 입체감과 공간 몰입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자이로 센서가 있는 기기에서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 아예 공간 몰입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의 모드 중에 이제 VR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테레오 카메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물리적인 입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가 없어도 에너글리프 모드가 있어서 이제 적정한 경우로 입체를 볼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이 만들어진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AR 기기라든가 VR 기기, MR 기기라든가 VR 기기로 이제 콘텐츠가 배포가 돼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뭐 자체적으로 이제 증강현실 기능도 그 실행되는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툴은 원래 기존의 유니티 같은 전문적인 툴은 이제 C샵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 C샵이라는 언어를 설계할 때 C샵을 이제 어떻게 하면 C샵이라는 어떤 언어를 몰라도 조금 더 쉽게 이런 그 3D 공간을 오브젝트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라기보다는 이제 명령어, 소프트웨어 어떤 명령어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실행 엔진 자체를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는데, 그 명령어에 대한 설계의 어떤 접근법에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똑같이 명령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기존의 C샵이라는 언어와 차별성이 없게 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 또 언어를 교육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보자가 전문가가 아닌 경험이 없는 기술이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그냥 교육 없이 곧바로 직관적으로 이런 3D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오브젝트를 바로 갖다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한 끝에 저희는 이제 정의형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어가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코딩을 짜는 명령어와 환경을 정의하는 명령어를 만들었고, 환경을 정의하는 명령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월드 씬을 만든다든가 뭐 공이라는 오브젝트를 추가한다든가. 자, 그리고 이렇게 정의형 명령어를 추가하고 나면 옵션이라는 개념, 이 옵션이라는 개념을 줘서 이 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탄성 이런 조건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정의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유니티 같은 툴을 써 보시면 유니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유니티도 게임 오브젝트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있고, 게임 오브젝트 안에는 컴포넌트라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게임 오브젝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초보자용 VR 메타버스는 그런 게임 오브젝트와 유니티의 컴포넌트 같은 개념들을 이렇게 명령어와 옵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툴을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툴을 설계한 건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에 근무할 때 사실은 이걸 설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3D 로보틱스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역할이 이제 제 역할이었고, 물론 이제 개발에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MS가 가지고 있는 툴은 아주 쉬운 그래픽 툴과 C샵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중간에 아주 쉬운 툴과 어려운 툴의 중간이 사실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3D 환경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초보자가 쓰는 블록 코딩 툴은 3D 환경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3D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갖다 쓰기만 할 뿐 3D 공간을 만드는 이제 기능들이 없었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3D 공간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C샵으로 언어를 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중간에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 3D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3D 오브젝트나 이런 배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정의형 명령어를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제품화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들고 나서 이게 코딩이라는 소프트 코딩 툴 안에 로직
로직이라는 대부분 이 C샵이나 이런 건데 로직을 구현하는 툴인데 로직을 하는 방법과 정의를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섞여져 있다 보니 굉장히 약간 좀 뭐 이상하게 좀 느껴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외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목들을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그 툴을 그 정의형 명령어와 그런 그 실행형 명령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툴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도 이런 두 가지 정의형 명령어와 실행형 명령어 자체를 하나의 툴에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 안에는 이렇게 그 로직 명령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코딩 로직을 짤 수 있는 이런 명령어도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런 툴로 만든 사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3D 툴로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다 되고요. 게임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3D 모델링 이런 것들을 임포트해서 다양한 교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 네. 그리고 뭐 게임 만드는 거와 뭐 여러 가지 3D 모델링 만드는 게 이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올려놔 봤고요.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콘텐츠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점에서 최근에 사용자들이 이제 많은 요청을 저희 쪽에 해요. 저희 툴이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됐는데 이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물론 이 툴이 모든 걸 다 이 툴 안에서 다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내가 직접 3D 모델링을 외부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전문적으로 만든 모델링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유니티에서 만든 뭐 에셋 번들 같은 걸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어떤 이 툴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외부와의 어떤 확장성을 많이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SS라든가 FX 파일을 로딩할 수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외부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좀 적용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음 이 메타버스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공간 하나씩 별도로 만드는 건 쉽지만 이 공간과 공간을 결과적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실감 콘텐츠를 메타버스처럼 뭔가 좀 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많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안에 뭐 내가 이제 VR 기기에서 입력 장치 없이 그냥 커서로 커서로 이동할 수 있는 VR 커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쓰는 기능이 좀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특정 포털 위치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다른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로딩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강현실에서 마커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인식을 하면 특정 스크립트나 공간 이동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저희 툴에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 이 툴 안에는 증강현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증강현실 기능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픈CV를 써서 지금 만들었는데 마커리스와 마커를 쓰는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으로 우리가 어떤 마커를 인식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마커를 정의해서 이 마커가 그려진 이미지 위에 어떤 정보를 표시하거나 이벤트를 받아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이 되고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는 이제 이런 PC나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홀로렌즈라든가 슈퍼 VR, AR 글래스에서 지금 실행되게끔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이런 뭐 KT 슈퍼 VR이나 LG AR 글래스,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다행히 세 가지 홀로렌즈를 빼고는 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이고 또 자체적인 SDK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이런 기능들로 포팅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각의 기기에 대한 뭐 APK 파일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요청하시는 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경진대회도 진행 중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만들어진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 각각의 콘텐츠를 예전에는 이제 각각의 어떤 단일 공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다면 최근에는 이 공간들을 여러 개 만들고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내가 뭐 메타버스화에서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로비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분리해서 만들고 있고요. 뭐 로비를 구현하는 방식은 저렇게 뭐 이렇게 포탈처럼 어떤 정보들, 그러니까 약간 3D 공간 안에 만들어진 가상의 메뉴 같은 방식이죠. 저렇게 로비를 구현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도시의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건물의 어떤 표시를 설명해서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송수단으로 충돌을 하면 그쪽과 관련된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초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이렇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각각의 역사 수업을 각 반별로 만들고 학교에서 나중에 이거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역사 수업용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든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국내 한 코딩 교육기관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초보자용 VR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AR 글래스 상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사례도 저희가 지금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